28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96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산은 물에 녹아서 H+랑 그리고 음이온으로 이온화하는 게 산이 맞고,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은 산의 음이온 때문입니다. 산이 HA였잖아요. 그럼 H가 플러스로 이온화될 거고, 그러면 산이고, 나머지 하나 남은 요 A-가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이 녀석이 음이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염기는 물에 녹아 OH-를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이게 공통성이라고 했습니다. 산성과 염기성이다. 쓴맛이 난다. 이거 염기성입니다. 단백질을 녹인다. 염기성이고,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하는데 이띠 기체는 수소 기체입니다. 이건 산성입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면 둘 다 공통적으로 전류가 흐르긴 할 겁니다. 달걀 껍데기가 조개 껍데기 뭐 이런 탄산 칼슘이라 그랬었죠. 탄산 칼슘이 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이 가, 나, 라가 라가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산성은 다와 마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기체랍니다. 지금 산이죠. 그리고 얘네는 금속입니다. 그럼 수소 기체가 나와야 됩니다. 신맛이 납니다. 그러면 산성입니다. 그럼 산성이면 얘겠죠,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염기성입니다. 음이온을 공통된 음이온, 공통성이 음이온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게 염기죠, 염기. 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에서 빨간색이다. 염기입니다. 염기고 얘는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산이고, 그리고 디귿은 절대 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보세요.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뒤에 OH 이렇게 붙는 거 있죠. OH 붙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해서 무슨 올로 끝나요. 무슨 올. 이거는 절대로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입니다. 지금 얘를 보면 그렇죠. 탄소, 수소, 뒤에 OH 붙었죠. 이건 무슨 올입니다. 얘 이름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술이나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거죠. 그 디귿은 아닙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온화식입니다. 얘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맞네요. 얘는 두 개가 끊어져야 됩니다. 앞에 2가 붙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기도 2-여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얘도 두 개가 끊어져야 됩니다. 3번이 맞네요. 다른 거 어디 틀렸나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자리가 두 개 있는 거니까 2-가 아니라 그냥 1-에 앞에 2가 붙어야 됩니다. 얘는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얘는 여기가 끊어져서 이 수소가 이렇게 이온화해야 됩니다. pH입니다. pH가 7인 녀석이 중성, 7보다 작은 게 산성, 7보다 큰 게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물질은 4가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아봅시다. 하나, 둘, 3개입니다. 4가지 아닙니다. 산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pH가 제일 작은 여기 레몬이 되겠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은 용액은 pH는 7에 이하이다 그랬습니다. 커피랑 우유랑 어쨌든 산성이니까 산성끼리 합하면 산성이죠. 그러면 7 이하가 맞죠.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은 안 하고, 그라다를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얘를 내놓으니까 산성, 염기성인데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죠. HNO3인데 H는 현재 여기 플러스라고 나타나 있죠.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 NO3는 전체적으로 이렇게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두 개 합해서 0이죠. 그럼 문제가 없고, 얘는 CA 그리고 OH입니다. 근데 칼슘은 2 플러스, OH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둘이 합해서 0이 되려면 얘가 두 개가 붙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BaOH2 수산화 바륨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가는 산, 나와 다는 염기 맞고요.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가는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킨다. 산성화라는 건 산이니까 산성화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맞고요. 나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지금 CA2+는 요 앞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미안합니다. 여기다. 여기 하나다. 음이온은 두 개니까 1대2가 맞습니다. 다 수용액에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넣으면 크기가 작아진다. 이 달걀 안에는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은 누가 녹입니까? 염기가 녹입니다. 그러면 다는 염기니까 염기가 단백질을 녹여서 이 계량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맞고요.
나와 다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건 OH-, 즉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 때문이겠죠. AOH랑 BOH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그리고 OH-로 쪼개지고 B 플러스 OH-로 쪼개질 겁니다. AOH 같은 경우는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중에 누가 A 플러스고 누가 OH-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어쨌든 OH-가 공통적으로 얘와 얘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 작은 동그라미가 OH-겠죠. 그래서 작은 게 OH-, 큰 게 A-, 얘는 세모가 B 플러스가 되고 작은 건 똑같이 OH-가 될 겁니다. 공통점이랍니다. 지금 먼저 누가 많이 쪼개졌습니까? 얘가 많이 쪼개졌죠. 그러면 얘가 훨씬 염기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강염기고요. 얘는 약염기입니다.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옳지 않은 겁니다. 용액의 액성, 염기성이죠. 금속과의 반응 유무, 금속이랑 반응 안 합니다. 산만 반응하죠. 공통점 맞고요. 전기 전도성, 전기 통합니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 세보면 되죠. 아 미안합니다. 이게 플러스죠. 실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양이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의 수는 다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게 되면 빨간색이 되겠죠. 염산이랑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면 염산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고 여기는 앞에가 마이너스 뒤에가 H 플러스로 쪼개질 텐데 묽은 염산은 방금 봤던 것처럼 다 쪼개졌죠. 그럼 얘가 더 강한 산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세트산은 일부만 쪼개졌죠. 얘는 약산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을 봅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가?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이온이 아마 H 플러스일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H 플러스, 여기도 동그라미가 H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성질은 걔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넣은 직후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는 강산에서 훨씬 더 많은 기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H 플러스가 많으니까 생성될 수 있는 H2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맞고요. pH는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인데 지금 p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성일수록 훨씬 작아야 되죠. 누가 더 강산입니까? 강산입니다. 강산. 선생님이 얘기했죠. H 플러스가 많으면 pH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H 플러스는 얘가 많아요. 얘는 H 플러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pH가 더 작은 건 염산이어야 됩니다. 답이 다 맞게 됩니다. ABC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현재 ABC는 염산, 수산화, 나트륨, 중류수 중 하나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산성일 테니 ACCL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TB 용액에서 파란색을 나타낸다는 건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NaOH가 될 거고 하나 남은 C는 물이 되겠죠. 중류수가 되겠죠. A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염기니까요. B는 마그네슘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할 겁니다.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BTB 용액에서 나타내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아니고요. 수소기체고요. 3번도 맞습니다. A에 즉 염기에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 안 나타난다고 했고, 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색깔 안 변하고요. C는 중성이니까 어떤 질화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909번 네 가지 물질과 물질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이렇게 나타냈고, 각 실험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물질이 몇 가지냐 이런 겁니다.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탄소와 수소 뒤에 OH가 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얘 염기, 여기 산, 여기 산, 그죠? 그럼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 세 개 다 이거 빼고는 다 포함되죠, 그죠? CaCO3 탄산 칼슘이랑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이거는 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두 개만. 페놀프탈레인 붉은색은 염기 하나만. 그래서 3, 2, 1, 2번입니다. 다음은 네 가지 수용액 가나다라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얘가 산성이고요. 요거는 산성이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얘는 염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아마 산과 염기는 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아니오에 해당되는 요 가는 아무것도 아닌 C2H5OH가 됩니다. 얘가 알코올이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 나타나는 건 염기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NaOH가 돼야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약산 말하는 겁니다. CH3COOH. 그럼 단은 이게 여기군요. 그 다음에 얘는 황산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 강산이라고 했죠. 나와 단은 물에 녹아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는다. 나랑 단은 하나는 염기고 하나는 산이니까 어떻게 공통된 음이온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분자 한 개가 물에 녹아 내놓은 양 이온 수는 라가 2배다 그랬습니다. 보면 라는 H2SO4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2마리 내놓을 겁니다. 다는 요렇게 한 마리만 양이온 내놓겠죠. 그러니까 라가 2배가 맞습니다. 기억 띠긋이네요. 자, 황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변합니다. 이게 산이죠. 산에 아연 금속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체는 H2 기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게 되고요. 선생님이 저번에 정리해 줬듯이 문제풀이반 학생들은 계속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 금속과 산이 만나는 과정에서 외워야 될 거, 시간이 지날수록 H 플러스는 줄어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국물 말하는 겁니다. 국물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던 요 H 플러스들이 H2로 날아가면서 빠지잖아요. 그럼 pH는 어떻게 됩니까? pH는 반대로 커져야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간 금속은 국물 안에서 금속 양이온으로 변신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pH는 여기 H 플러스가 반응을 하기 전이니까 많을 거고요. 여기는 H 플러스가 좀 적어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H 플러스가 적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pH는 어떻게 돼? 반대로 얘가 작고 pH는 얘가 큽니다. 그러니까 맞고,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황산이온수, 얘들아 여기 있는 황산이온 요 SO4E-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도 요 안에는 금속 이온과 변하지 않는 음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쪼개져서 국물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우리는 알죠?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H 플러스 때문이다. 질산칼륨 수용액의 적신. 자, 요거는 뭐냐면 현재 전해질이죠. 빳빳한 리트머스 종이를 쓰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게끔 전해질을 쓰는 거고, 거기에 산을 올려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는 현재 여기 실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가득가득 붙어 있을 거고, 여기 산을 지금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돼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를 녹였죠? 얘를 녹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존재합니까?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쪼개져서 가득가득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묽은 염산 대신에, 즉 이거 대신에 얘를 활용한답니다. 얘도 어차피 산이니까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겠고, 요 Cl 마이너스는 양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누구도.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 극으로, 여기 있는 얘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타납니까? 분명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H 플러스가 있는 쪽으로 빨갛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린 거 고르래요.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붉은색 써야 되는 게 아니죠. 푸른색 써야 되고,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빨갛게 변합니다. 왜? H 플러스가 빨갛게 변하게 하는 녀석인데 H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가니까.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황산을 실험해도 같은 결과. 전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당연히 H 플러스가 반대로 이동하니까 색 변화가 반대로.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 때문이 맞습니다. 자, 봅시다. 질산칼륨 수용액의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니까 얘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변할 테고, 얘는 누구를 검출하는 겁니까? 염기를 검출하는 거니까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C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랑 똑같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고요. Na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변한다고 했냐면 지금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 게 A 극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Na 플러스가 A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아 미안. 미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OH 마이너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A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파란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것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 맞고, 칼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칼륨. 얘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왜? 지금 OH-가 끌려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니까 K 플러스는 마이너스극 쪽으로 끌려갑니다. 머리를 써라 얘들아. 칼륨이온 K 플러스는 B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염산을 사용하면 파란색으로 안 되죠. 얘는 염기고 얘는 염기고 얘는 산이니까 그래서 디귿 아닙니다. 915번 질산칼륨 수용액과 페노프탈렌 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A와 B 수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고 이 거름종이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붉은 색깔이 거름종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에다가 산 아니나 염기 떨어뜨리고 B에다가도 산 아니면 염기를 떨어뜨리겠죠. 산 아니면 염기, 얘도 산 아니면 염기를 떨어뜨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산과 염기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떨어진다면 산일 때는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을 거고 염기일 땐 빨간색이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붉은색이 띈 이유가 염기 때문인 거고, 붉은색이 띄는 이유는 그러면 OH-라는 거죠. OH- 때문에 붉은색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OH-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면 현재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OH-는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하나요? 가운데 이런 거 말고 극만 얘기해 봅시다.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인데 이 OH-가 여기 떨어져 있으면 얘는 가운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OH-가 어디 있으면 B에 떨어져 가지고 B 쪽이 OH- 즉 염기를 떨어뜨린 곳이라면 OH-가 여기 있을 거고 얘가 플러스 극 향해서 이동하면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B에 OH-가 있었다는 건 B는 염기를 떨어뜨린 거고 A는 산을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여기 있는 요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붉은색이 된다는 거는 산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그냥 거름 종이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린 거야.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바꾼 거면 염기잖아. 그지? 잘 읽어야 됩니다. 기억, 거름 종이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 맞고요. A 수용액은 산성이 맞고요. 전극의 방향을 바꾸면 OH-가 이제 플러스 극인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똑같이 이동합니까 이렇게? 아니죠, 이동하지 않죠. 그럼 거름종이의 붉은색은 가운데로 이동 안 합니다. 자, 916번 ABC를 한번 봅시다. 지금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 변화입니다. 지금 양배추 지시약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메틸오렌지에서 붉은색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산성이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나타냈습니다. 메틸오렌지에서. 얘는 염기성이고 B는 중성일 겁니다. 그러면 메틸오렌지는 현재 중성을 주황색 또는 노란색으로도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은 절대 초록색이 아니고, A는 액성이 산성이고요. C는 염기성이니까 pH가 커야 되고, A와 B에는 공통의 양이온이 없겠죠. A는 H+가 있을 테고 B는 중성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있어봤자 다른 양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물질을 가와 나에 녹였고 그때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가가 노란색입니다.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됐다는 건 산성이고 파란색이 됐다는 건 염기성입니다. 산성에는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H 플러스고요. 염기에는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녀석이 양이온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H 플러스는 누굽니까? 여기입니다. OH 마이너스는 누굽니까? 얘겠죠. 음이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얘가 음이온이다, 그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나에서 BTB 용액 색깔을 변화시키는 건 OH 마이너스가 맞고요. 가와 나에서 메틸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같은 색이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액성이잖아요, 그죠? 넘어가자. 여기 맞나? 오케이. 네문 5문제만 풀어볼 건데요. 요 921번은 하지 마시고요. 918번만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질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알루미늄과 반응하지 않는다. 금속이랑 반응을 하지 않고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라는 건 염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라고 한다면 제산제, 그리고 소다,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면 염산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염산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가 쪼개져 가지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그네슘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면에서 이렇게 마그네슘 2 플러스로 사라지게 녹아져서 나오겠죠. 그러면 전자를 두 개를 두고 나올 텐데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수소 이온은 한 개밖에 못 먹잖아요, 전자를. 근데 전자가 두 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소 이온이 두 개 있으면 되고 얘도 두 면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다 먹고 밖으로 날아가면서 H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실험에서 요 국물 안에 시간이 흐를수록, 즉 반응이 진행될수록 마그네슘 2 플러스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왜? 당연히 마그네슘 금속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마그네슘 2 플러스로 녹아져서 나올 테니까 마그네슘 2 플러스는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까지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점점 많아지는데 나에서부터는 변하지가 않아요. 즉 마그네슘 2 플러스라는 이 양이온 수가 일정하다는 건 더 이상 반응할 예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이쪽으로 녹아져서 이온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먹으면서 날아가니까 그 자리를 채우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이 없게 되면 얘가 들어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물 안에는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언제? H 플러스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부터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나부터 H 플러스가 없는 상황, 즉 여기는 중성이고요. 아직 여기는 H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산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가 지점의 용액은 산성 용액이다. 가 지점은 산성이 맞고요. 가와 나 지점의 용액에서 전체 양이온 수는 같다고 했는데 현재 두 개가 들어갈 때 하나가 나오게 되죠. 즉 두 개가 없어지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팁 하나 드립니다. H 플러스라는 녀석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H 플러스라는 녀석이 두 개가 빠져버리죠. 나가잖아요. 마그네슘 2 플러스가 한 개 추가가 됩니다. 어디에? 국물 안에요. 그죠? 개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현재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녀석이 2대 1이면 전하량은 1대 2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니은을 보면 현재 두 개 빠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전체 양이온 수는 변해야 되고요. 다 지점에서, 즉 중성에서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 없습니다. 비커 속에서 증가하는 거, 현재 H 플러스가 줄어드니까 pH는 커지는 게 맞습니다. 전기 전도율입니다. 얘는 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전도가 잘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하죠. 그런데 지금 이온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양이온 수가 줄어드니까 이온 수 전체적으로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율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4번이랑도 연기가 되죠. 전체 이온수는 줄어들어야 돼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전체 전하량의 합은 무조건 0이 돼야 합니다. 5번은 전체 양이온수와 전체 음이온수를 봐야 되는데 전체 양이온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음이온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일정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잔이 일정하니까 전체 값은 커져야겠죠. 그죠? 5번이 답입니다. 이거 안 할 거고요. 22번 봅시다. 현재 가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가랑 나가 모두 붉은색이다. 그럼 가도 염기성, 나도 염기성이라 이런 얘기죠.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OH-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공통적으로 있으므로 이게 OH-고 현재 여기가 양이온일 거고요. 얘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염기 같은 경우는 OH-가 음이온이고 남은 하나는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OH-면 얘는 이름 모를 양이온이겠죠. 가를 봅시다. OH-의 양과 양이온의 개수를 먼저 쓸 겁니다. 개수가 1대 1인 게 보이죠? 그러면 전하도 1대 1입니다. 현재 OH는 마이너스니까 양이온이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나도 한번 해볼게요. OH-와 양이온의 개수비를 먼저 쓰면 개수비는 2대 1입니다. 그렇다는 건 전하량은 1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의 전하니까 얘는 플러스 2의 전하가 돼야 합니다. 기억,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OH-로 같고요. 가에서 동그라미가 아니고 나에서 세모는 플러스 2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